블럭에 있으면 10만원에 팔걸 여기서는 15만원 팔아도 팔린다는 거.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각은 12월 16일 12시 27분입니다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서요. 네, 오늘은 어딜 나왔냐면 청담동을 나왔어요. 청담동 100억 빌딩 현장 프리뷰를 할 건데요. 이제 오늘은 청담동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청담동이 지금 좌우로 보이는 것이에요. 왼쪽 오른쪽 둘 다 이제 청담동이고, 왼쪽에 두 블럭 그리고 오른쪽에 세 블럭이 청담동인데, 각 블럭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그 구역적인 설명 먼저 해봐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블럭이 이제 왼쪽에 있는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블럭은 압구정 로데오역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맛집이나 좋은 곳, 비싼 곳 이런 곳이 있는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명품거리도 끼고 있어요. 지하철역도 끼고 있고 명품거리도 끼고 있고, 그리고 비싼 맛집들 예를 들어서 정식당부터 해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퀸즈파크, 그리고 여기 엄청 오래된 고센, 최근에 핫해진 청담 스케줄, 그리고 청담 스케줄 앞에 또 하나 생겼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부터 해서 라운지랑 이런 것들이 왼쪽 블럭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좌회전해서 보여드릴 텐데, 명품 매장들도 여기 이 블럭에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있는데 그 중에 한쪽 길을 지금 청담동 첫 번째 블럭이 끼고 있죠. 자, 좌회전해서 보여드릴게요. 물론 지금 밤 늦은 시간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최대한 제가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일단은 코너부터 방금 왼쪽에 지났는데 버버리, 그리고 보스, 디올, 디올 위에는 카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찌, 지금 첫 번째 블럭에 있는 매장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몽클레어는 원래 뒤쪽에 있었는데 앞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루이비통 매장, 클로에 잘 모르는 게 있네요. 로로피아나, 남자 정장 엄청 비싼 그거죠. 그리고 피부과도 있고, 펜디, 요즘에 펜디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이 첫 번째 블럭이라고, 오늘 제가 얘기하기 쉽게 있잖아요. 첫 번째 블럭 1번 블럭이라고 하고, 우측이 또 2번 블럭이에요. 네, 어쨌건 왼쪽에 있는 블럭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생로랑 시티은행도 있고, 그리고 막스마라, 알마니, 그리고 돌체앤가바나, MCM, 제가 잘 모르는 브랜드도 있네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해서. 네, 그리고 중고 명품 파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럭은 사실은 청담동 말하면 여기를 제일 먼저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집 비싼 곳부터 해서 명품 매장 있죠. 그러니까 청담을 전체적으로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청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강남에서도 브랜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라는 게 뭐냐면, 강남에는 삼성, 역삼, 노년, 대치, 그리고 청담, 압구, 신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동네들이 있는데, 요 앞에서 서서 좀 찍어볼게요. 네, 지금 청담동 1번 블럭, 제가 이제 오늘 구분하기 쉽게 1번 블럭이라고 했는데, 강남엔 여러 동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동이 있는데 청담동은 브랜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브랜드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강남 사람들도 청담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어느 매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게 청담에 있다 그러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서울에 있다, 아니면 서울에서는 강남에 있다, 뭔가 회사가 거기 있다, 그러면 좀 괜찮은가 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강남에서도 청담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마카세나 스시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블럭에도 많잖아요. 근데 다른 블럭에도 많은데 청담에 있으면, 제가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다른 블럭에 있으면 10만원에 팔걸 여기서는 15만원에 팔아도, 물론 좀 데코랑 좀 더 신경 쓰는 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15만원 팔아도 팔린다는 거. 청담 하여간 그런 느낌? 저도 그런 걸 인정하거든요. 청담에 있으면 가격 좀 더 나와도 그렇다. 소주값이 더 비싸도, 소주 한 병 지방 가면 몇천 원 하는데 여기서 만원 넘게 받는 곳도 있고, 허다하단 말이에요. 8천원, 만원 소주 한 병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쪽 청담이나 이런 데 와서 술을 마셔보면은 다른 데서 5천원, 4천원 받는 것들이 12,000원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도 여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르메스나 샤넬백이 가방이 오래 가요? 아니면 가방은 예를 들어서 물건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동하는 건데, 그리고 오래 쓰는 건데, 에르메스 오래 쓰니까, 샤넬 물건 많이 들어가니까 사지 않잖아요.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담도 저는 그런 느낌?
이라고 봐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담에서 수익률을 따져서 이게 맞나 틀리나 따져서 살려고 한다면 애초에 접근이 안 돼요. 그냥 청담은 그냥 사고 싶으니까 내가 갖고 있고 싶어. 그냥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지역이랄까요? 그러니까 건물 가격도 제가 이미 100억대 건물 8개인가 9개인가 지금 찾아놨단 말이에요. 그냥 위치적으로나 이런 거보다 당연히 빠지죠. 100억 이하에서 강남에서 지금 뭐 완전 끝내준다 이렇게 찾기는 어렵잖아요. 뭐 차인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하인데 8박미인 차 이렇게 찾기 어렵듯이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단 말이죠. 그나마 차는 중고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찾을 수 있는데 건물은 중고든 새거든 그런 게 뭐 땅값이 물고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어찌됐건 청담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수익률로 따지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내가 뭐 그냥 나 청담에 건물 있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돈이 있어도 사기가 어려운 곳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사면 안 팔아요.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뭐 명품 매장, 내 건물에 명품 매장 있어. 너무 끝내줄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기도 그럴 거고, 예를 들어서 내 건물에 샤넬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생소하겠죠. 어찌됐건 명품 매장에 들어와 있는 건물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프라이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첫 번째 블럭은 사실은 청담동 말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블럭이고, 지금 아까 지금 돌아왔던 요 블럭은 그렇고, 그리고 여기가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 앞 블럭이나 뒷 블럭이나 뭐 저 다른 블럭 2, 3, 4, 5번 블럭 그런 데는 비교하기 어렵고, 여기가 야간 뭐 24시간 상권까지는 아니라도 뭐 새벽까지 되는 상권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전만 해도 뭐 주말 토요일 뭐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는 뭐 밤 늦게도 사람이 엄청 많은 그런 블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00억대 이하가 제 기억에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은 제일 메인이고 핫하고 가격이 제일 높은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블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청담동 오늘 말씀드리는 두 번째 블럭인데, 이 두 번째 블럭은 갤러리아 백화점, 그러니까 명품관 있는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담 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기아 매장 큰 게 있죠. 그리고 이 뒤로는 청담 초등학교, 그리고 여기 이 라인에도 다 명품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첫 번째 블럭에 길 건너가 이제 두 번째 블럭인데, 여기 이쪽에도 뭐 리차드 밀부터 해서 명품 그 매장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이쪽 두 번째 블럭에는 고급 빌라가 많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로 치면 뭐 상지 리치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대형 평수, 그리고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한강 바로 앞에 있는 뭐 연예인들이 사는 뭐 대형 평수들, 대형 고급 빌라, 그리고 뭐 청담 현대 아파트도 있긴 한데, 그리고 최근에 뭐 분양하고 있는 뭐 아이유가 산다, 아니면 유명 학원 강사가 뭐 이번에 샀다, 뭐 이런 건물들도 다 여기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이쪽 블럭 끝으로 가면은 원래는 그 한강 가까운 쪽에서 호텔, 나이트클럽이 엄청 유명했고, 그리고 여기 이 블럭의 새벽집도 유명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블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블럭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런 상권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덜 하지만, 근데 이쪽에는 고급 빌라나 이제 주거가 많이 강화돼 있다. 그리고 이제 대로변이랑 대로변 조금 안쪽까지는 그래도 상권이 꽤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권이 들어온 지역은 그러니까 뭐 주거로 되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뭐 수십 년을 강남을 경험해보다 보니까. 그 청담 사거리에서 첫 번째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먹자골목이 쭉 있어요. 거기 뭐 포차들이 이렇게 있고 쭉 들어가서 우회전을 하면 이제 그 새벽집 있고, 더 직진하면 원래 나이트클럽 있고 막 그런 위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로는 대부분이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 지역이라서 사실은 청담동 할 때 바로 떠오르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명품거리나 이런 쪽 안쪽으로는 뭐 그런 정도 위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좀 소형 건물들이 좀 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학교 뒤쪽이라든지 기아 뒤쪽으로 좀 조그만 건물들이 있고, 저쪽으로는 다 고급 빌라 이런 것들 뭐 100몇십 평, 200평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블럭이랑은 좀 성격이 많이 달라진 블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영동고등학교 있는 블럭이랑 그 옆에 있는 블럭이랑 그 뒷 블럭 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지금 사실 저걸 제가 조금 직진을 하다가 다시 후진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거든요. 다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갤러리아 동관 명품관 쪽 길 건너에 그 1번 블럭에 있는 메인 큰 골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골목인데도 이게 대로변이 아닌데도 왼쪽에 이제 셀린느 매장이 들어와 있고, 오른쪽에는 자주 갔었던 뭐 퀸즈파크라든지,
이거 앞에 이제 고센 뭐 엄청나게 오래됐죠? 요 라인이 이제 이쪽 블럭에서 제일 메인 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것도 괜찮고, 뭐 골목 안쪽도 뭐 엄청나게 많은 매장들이 있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바라든지 뭐 젊은 사람들 가는 그런 곳들이든지. 지금 고센에도 사람이 꽤 있어요.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이 목요일 밤 12시 45분이에요. 그러니까 밤 지나서 목요일인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 이 시점에도 사람들이 꽤 있는 거, 제가 저번에 가로수길 보여드렸었던 영상이랑 비교해 보시면 더 좋으실 건데, 그때 가로수길과는 지금 비교하기가 어렵죠. 뭐 왼쪽에 게돌라이트, 여기도 손님 꽤 많은 걸로 알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 자리도 장사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뭐 그러긴 한데 늘 매장들이 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영업을 하더라고요. 비어있거나 뭐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 뭐 불프강 스테이크하우스, 뭐 엄청 가격이 있는 뭐 스테이크 집이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그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직직으로 나가서 길 건너면 이제 두 번째 블럭이에요. 근데 이 안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간에 여기 올 일이 드무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오늘 임장 도는 김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스페이스 청담. 여기가 예전에 이희진 건물로 문제가 막 됐었던 그런 건물이죠. 우측에 있는 건물. 네, 오늘 이 청담동 라인 보시면 이전에 제가 가로수길 야간에 돌았던 그 분위기랑은 많이 다른 거 지금 체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대가 가로수길보다도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소비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든 밥을 먹든 가격대가 일단 가로수길보다 더 높아요. 물론 가로수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청담동 정도의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있죠. 그렇지만 여기가 제일 밀집돼 있고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내 이런 것도 이 동네 분위기가 뭐 음식값 때문에 건물 가격이 좌우되지는 않는 건데, 그 반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네가 그런 프리미엄 같은 브랜드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건물값도 영향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값이나 뭐 술값이나 아니면 매장들에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의 가격적인 부분에도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지네요. 이건 여담이긴 한데 요즘에 스타벅스 가도 지금 뭐 커피 한 잔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7,000원, 8,000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25년 전에 청담동이나 압구정에서는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었어요. 제 기억이 그래요. 10,000원, 12,000원 막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뭐 전화 무료로 해주고 막 그런 시대였었는데, 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10,000원, 12,000원이 90 몇 년도? 96년도 뭐 이럴 때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아메리카노가 그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랑 생각하면 사실은 물가가 거의 안 오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때는 뭐 전화 무료고 뭐 삐삐 시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에 청담동의 세 번째 블럭을 보네요. 여기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청담 웨딩도 있고 뭐 패밀리 레스토랑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뭐 벤츠 매장이 생기고 포르쉐 매장이 생긴 그런 지역인데, 근데 여기도 이제 볼 게 좀 있어요. 상권이 여기도 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블럭은 사실 4억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가격이 일단 높아서. 그리고 두 번째 블럭은 4억들이 들어갈 만한 곳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좀 있다는 거지 막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세 번째 블럭이 제가 보기에는 4억이 그래도 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좀 만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상권이 많이 살아있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요 라인 말고는 좀 올라가서는 상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4억이라는 게 상권이 많이 살아있는데 갖고 있기가 참 어렵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워낙 세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상권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조용하거나 조금 한산하면서 상권이 조금은 살아있거나 뭐 이런 정도에서 4억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 대로변에다가 아니면 뭐 강남역 사거리에다가 사옥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상업시설들을 꼭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걸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렵죠. 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블록에서는 여기가 이제 제일 메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여기 무등산도 엄청 오래됐죠. 여기 무등산 거의 25년 된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무등산이. 네. 그리고 여기 청담동 요 세 번째 블럭에는 뭐 벤츠 매장, 포르쉐 매장, 또 페라리 매장도 있어요. 요 대로변 라인에만요. 뭐 다 엄청 고가의 물건들을 파는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뭐 나노드론에서도 뭐 엄청나게 비싼 또 주방기구들을 또 런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적인 거, 뭐 가격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청담동에 맨 처음에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싼 식당이나 이런 것도 뭐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만들게 된 건 예전에 뭐 청담동 앨리스 뭐 그런 드라마부터 해가지고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알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그래도 상권이 꽤 있어요. 왼쪽에 뭐 중식당이랑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뭐 아까 청담동 첫 번째 블럭 라인과는 조금 좀 다르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PM폴루스 있고 SSG, 그러니까 SSG도 또 비싼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격대가 있는 곳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세 번째 블럭에는요, 청담동.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영동고등학교가 있어서 영동고등학교 뒤로는 좀 또 조용해요. 학교가 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는 가격이 좀 낮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쪽 앞쪽으로 나오면 뭐 가격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뭐 2종이든 3종이든 뭐 사업지든 그거는 다른 블럭보다 훨씬 더 비싸게 가격이 형성돼 있죠. 네, 그리고 요 블럭은 강남구청역을 끼고 있어요. 영동고등학교, 엄북초등학교가 들어있고, 그리고 강남구청역이랑 청담역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을 두 개나 끼고 있는 청담동이죠. 근데 강남구청역 라인, 대로변 라인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핫하다 하기는 어려워요. 뭐 강남 세무서 있고 예전에 지금 강남구청 있는 그 사이길인데, 뭐 그쪽 뒤쪽으로는 가격이 좀 낮은 건물들이 있을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청담역은 사실 할 말이 좀 있는데, 이게 청담역이 역사가 한 블럭 전체예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정문 쪽에도 청담역이고, 그리고 서울 청담 우리들 병원 거기 사거리도 청담역이에요. 그러니까 청담역이 엄청 지하로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된 역은 없죠. 근데 여기만 그렇게 해놔가지고 뭐 한 라인 자체가 다 청담역인 게 좀 웃기긴 웃겨요. 여기는 어찌됐건 세 번째 블럭은 영동고등학교, 엄부초고등학교 이런 것들 빼고 그 주변으로는 뭐 잔잔한 건물들이 가격이 좀 낮을 수 있는데, 그래도 청담이라는 프리미엄을 생각해서 가격들 내놓기 때문에 뭐 청담은 사실 만만한 가격대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측으로 보이는 곳이 청담동 세 번째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한 블럭이 꽤 큰데, 여기 한번 돌아서 그러니까 저쪽 메인 라인이랑 좀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은 원래는 가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구라고 치면 논현동 가구거리가 있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뭐 아주 좀 럭셔리한 가구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패션, 그러니까 예전 말로 하면 부티크 이런 곳들이 많은데 지금도 뭐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완전히 메인 라인처럼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던 거리예요. 아까 청담동 첫 번째, 두 번째 그 라인과는 조금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여기가 이제 청담역, 제가 엄청 길게 있다는, 그리고 우리들 병원 여기 우측에 있네요. 네, 같은 청담동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뭐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막 그 트리 같은 거 해놓은 저곳이 이제 강남구청이고, 강남 세무서가 있는데, 뭐 여기는 명품 라인이라든지 그 명품거리라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일단 청담동이라기 때문에 청담도 뭐 핫한 곳이 있고 좀 덜 핫한 곳이 있고, 청담동에도 명확히 네,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다는 거. 네, 세 번째 블럭은 이렇게 보면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서요. 네 번째 블럭 가서 좀 간단히 설명하면서 또 제가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여기가 이제 청담동 네 번째 오늘 블럭이에요. 이 네 번째 블럭에는 청담 성당도 있고, 그리고 청담 공원도 있고, 프리마 호텔이랑 리베라 호텔도 있고, 그리고 예전엔 여기 이 블럭, 오른쪽 블럭 여기에 고급 빌라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 짓는 것들이 많았었죠. 지었었던 것들이.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고급 빌라 라인은 아니에요. 좀 바뀌었죠. 원래는 뭐 청담동 저쪽 한강 바로 앞이 원래는 거기가 훨씬 더 뭐 알아줬고, 그러더라도 여기도 좀 있었다는 거, B급 정도 되는 네, 그런 블럭인데, 우측에 보시면 뭐 미용실,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부터 저 위에도 뭐 미용실들이 꽤 있고, 명품 라인이 원래 저쪽 청담 사거리에서 끝났었는데 이쪽으로 조금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여기 오디오 매장이라든지 포칼이랑 나임도 있고, 그 리모아 매장도 이쪽에 있어요.
저쪽에서 원래는 끝났었는데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밀고 들어온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는데 완전히 이쪽으로 뭐 명품 거리가 확장되진 못했어요.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왜 확장되지 못했냐면 제가 봤을 때는 1번, 2번 블럭이랑 3번, 4번 블럭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뼈를 가운데 두고 왼쪽 오른쪽 티본 스테이크 차이 나듯이 이 길을 가지고 길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가 차이가 나요. 청담동도. 그러니까 우측은 완전히 뭐 끝내주는 막 명품들이 있다. 요 아니면 여기 완전 청담의 메인으로 핫하게 알아준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명품의 개수가 적어서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고 여기 이제 우측으로 좀 들어가면 영천영화라고 고깃집 오래된 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측에 있는 네 번째 블록, 청담동의 네 번째 블록 같은 경우는 사옥들이 들어가기에는 적절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건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공원 있고 아파트 단지 있고 그리고 대로변들은 상권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회전 했을 때는 이제 경기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대로변에는 또 큰 건물들이 꽤 자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네 번째 블럭, 청담동의 네 번째 블럭에는 리베라 호텔, 뭐 프리마 호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 여기 있는 호텔들은 완전히 뭐 알아주는 특급 호텔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럭 자체를 그런 것들이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블럭의 분위기에 맞는 것들이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강남에 오래 있어 보면은 알아주는 블럭에 알아주는 것들이 들어오고 그렇지 못한 데는 그 적당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 블럭 분위기에 맞는 것들이 거의 들어온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이 길 건너 블럭이 이제 오늘 다섯 번째 블럭인데 청담자에 있고 그 뒤로 뭐 아파트 있고 대로변은 뭐 지금 뭐 테슬라 매장 있고 여기 호텔 좀 있고 한데 여기는 사실 뭐 사옥이나 건물을 사기에는 별로죠. 왜냐면은 일단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산다 만다 하기가 애매하고 매물이 있더라도 극히 드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글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청담의 다섯 번째 블럭, 청담자에 있는 블럭은 뭐 건물이 있어서 뭐 투자를 하기에 용이하다 뭐 이런 쪽과는 좀 거리가 있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블럭이 청담의 메인이라고 보는데 진짜 메인은 첫 번째 블럭과 두 번째 블럭. 그러니까 첫 번째 블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품 라인 좌우에 끼고 있는 그 라인이 청담동의 이제 메인이고 나머지 이제 세 블럭은 그거보다는 좀 한 수 아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핸드폰을 2개 갖고 나왔거든요. 12월 16일 1시 10분 목요일. 네, 이 시간에 이제 끝났네요. 오늘 청담동 이제 다 돌았는데요. 제가 앞서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듯이 제가 이렇게 밤에 현장, 그러니까 둘러보는 프리뷰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 100억 빌딩을 이제 실질적으로 보는 거, 건물을 보려면 지금 대로변이니까 밝고 한데 골목은 어두운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건물을 찍고 이러기에는 좀 그래서 그것들은 굳이 낮에 시간을 내서 나가서 찍는데 이런 지역 설명까지 낮에 하려고 하니까 제가 낮에는 지금 5시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낮에 시간에 또 영상을 그걸 찍으려면은 일주일에 4, 5일 이상을 나와서 계속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낮에 할 수 있는 업무가 급격히 줄고 뭐 밤늦게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꼭 낮에 해야 되는 상담이나 이런 일정들을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을 직접 보는 거는 어떻게든 틈을 내서 낮에 하고 그렇지 않은 이제 지역 영상은 밤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는 뭐 역삼이랑 노년 지역을 또 돌 거예요. 역삼 노년 100억 이하는 또 엄청 많더라고요. 역삼은 지금 뭐 30개가 넘어요. 그리고 청담은 지금 뭐 한 10개 미만인데요. 그리고 이제 역삼 노년 하고 나서 이 100억대를 강남을 다 돌고 나서 이제 300억 이하, 그러니까 100억 이상 300억 이하 돌고 그 다음 300억 이상 500억 이하 또 돌 거예요. 그리고 500억 이상 1000억 이하 돌 거고 이제 그 뒤에는 1000억 이상 되는 건물들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건물들을 다 보더라도 이 지역 설명은 기본이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역 할 때마다 지역 설명을 하고 나서 매물을 할 테니까요. 매물 설명이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지만 지역 설명은 제가 하나로 웬만하면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설명 꼭 들으시고 그 뒤에 뭐 건물에 대한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 이 블럭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같은 이 지역 설명을 들으시면 그때 훨씬 더 쉬우실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습과 같은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니까요. 꼭 이거 지역 설명은 빠지지 않고 들으시고 그 뒤에 이제 매물에 대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글로 써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가시면 제가 이제 황 소장이 써놓은 글 같은 거 뭐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썼던 걸 찾아보실 수 있고 강남 빌라 투자 비법이라는 걸 제가 예전에 써놓은 거 있는데 그게 이제 블럭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산다, 어떤 사람들이 선호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제가 사실 영상에서 전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2시간, 3시간 한다고 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던 걸 한 번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제가 쓰는 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카페에서 지금까지 써놓은 글들, 황 소장이 써놓은 글들, 제가 지금까지 출간했던 것들, 물론 출간했던 책 보라고 하시면은 여유가 되시면 보시고, 그렇지만 제가 그 책을 써놨을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경험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뭐 돈 쓰는 게 싫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샘플북 무료로 보내드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신청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에 비해서 제가 강남에 산 세월이 훨씬 더 길 거고, 초중고를 여기서 다 나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나 거래했던 횟수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길고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면, 정확히 아신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판단하기가 용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강남은 더 할 거고요. 뭔가를 할 때는 정확히 알고 본인이 하던, 아니면 정확히 아는 사람과 함께 하던, 뭐 둘 중에 하나는 돼야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훨씬 더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몇 시냐, 1시 14분.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은 청담동 매물 영상 10개 미만 되는 것 돌면서 보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오늘 이 찍은 영상을 사무실에 갖다 두고 들어가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저희 편집하는 직원들이 내일 나와서 이제 편집을 해서 이 영상은 이제 일요일 날 올라갈 거예요. 목요일 날 오늘 찍고 이제 일요일 날 올라갈 거니까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가면서 얘기해 드릴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지금 몸살이 좀 심하게 났어요. 몸살이 심하게 났다가 지금 낫고 있는 중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밤에 나와서 영상 찍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엄청 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뭐 잠깐 나와서 찍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그날 그렇게 옷을 두껍게 입지 않고 목소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됐던가 하여간 그날 추웠어요. 그래서 몸에 환기가 확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환기가 확 돌았는데 제가 또 건강을 좀 자신하고 좀 얇게 입고 좀 왔다 갔다 했더니만 몸살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밤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거 몸살 완전 들어버려서, 전 몸살이 들던 뭐 아프건 말건 제가 나와서 말만 할 수 있으면 전 나오는 성격인데, 제가 몸살이 걸려서 컨디션이 완전 다운된 상태에서 영상을 찍으면 그게 전달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해보니까 특히나 영상 분위기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우리가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아픈 상태에서 영상을 찍으면 그만큼 다운되고 가라앉고, 보는 분들도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좀 신경만 쓰이고 에너지가 가라앉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제가 그 이틀 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야간에 늦게까지 하는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1시간 정도 맞고 그날 자고 일어나서 좀 지금은 나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뭐 제가 뭐 영상 찍다 아팠으니까 알아달라고 영상 찍다 아파서 뭐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무사히 그 일을 하는 게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링거 안 맞고 내지는 다음날 맞고 해도 됐죠. 다음날 뭐 링거 맞으면 좀 나아지는 시간이 좀 더 길어졌거나 했을 거예요. 귀찮아도 그날 바로 몸이 아팠을 때 그냥 가서 맞는 게 저한테 더 득이 되기도 했고, 일하는 데는 훨씬 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파서 못했어. 안 아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하면, 그리고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했으면, 뭐 제가 그날 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심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예를 들어서 뭐 아플 일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뭐 아파서 못했어, 뭐 어째서 못했어, 이런 핑계 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목표를 이룬다면, 제가 되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라서 목표를 이룬다고 하면 뭐 다 필요 없고 일단 그것만 보고 뛰는, 댓글에 쓰신 분이 그렇게 뭐 주위에서 본인을 경주마처럼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몸 관리까지 제대로 하는 게 전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파서 못했을 거야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잖아요. 보는 사람들은 그냥 냉정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모든 상황을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날 좀 덜 방심하고 좀 더 따뜻하게 입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게 된 일이 됐고요. 제가
이 영상 꾸준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밤에 나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더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무조건 나와야겠다. 새벽에 나와서라도 찍는 게 난 맞다 싶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원하는 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1시 20분이에요. 밤샐 수도 있잖아요. 하룻밤 밤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 밤 밤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면 하루 이틀 정도 희생? 노력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공부가 됐건 아니면 뭐 일이 됐건 뭘 찾아보는 게 됐건, 오늘 하루 더 잔다고 해서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더 잔다고 해서 몇 시간 더 잔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발전하거나 목표로 다가갈 때 오는 그 즐거움과 만족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나와서 한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본인이 원하는 게 있다면 한번 오늘 밤에라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계획을 해서 내일부터라도 한번 실행에 옮기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 하고요. 저 이제 회사 거의 다 왔거든요. 회사에 가서 이거 찍은 거 두고 집에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